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7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일제히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매 심리가 강해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3.95% 폭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2%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제대로 영향받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75% 하락한 2,62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16% 빠지면서 89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에 주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백은행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신한수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아직도 조금 먹구름이 좀 끼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25일이죠. 25일 이제 신한수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하루 이틀 뒤에 다음 날 빠질 겁니다. 대놓고 그냥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테마주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테마주 장세는 계속 강세를 보여줄 거인데 시장은 빠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루 이틀 뒤에 빠질 거라는 얘기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이 이상하게 반등을 줬죠. 반등을 줬는데 그 반등을 준 상태에서 제가 좋은 얘기를 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시장은 하루 이틀 뒤에 흔들릴 수 있다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의 차트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게 이게 지금 감아 올리는 흐름들도 아니고 아직 애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방 경직을 주려면 하루 이틀 뒤 이 저점이 좀 지지가 되는 양봉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음봉으로 감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하방 경직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 흔들릴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릴 수 있고 미국 시장도 흔들릴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신한수에서는 제가 먹구름이 낀 시장이다를 얘기를 했고 아직도 그리고 월요일 날에서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나스닥 다우존스가 결국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제가 3월 달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4월 달에서도 지금 거의 뭐 매일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안 좋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에서야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못하면 도대체 뉴스를 뭘 봤으며 방송을 뭘 봤는지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대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경기 둔화, 침체. 제가 그래서 현대차도 어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라 그러는데 그렇게 저는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세계 경기 둔화가 되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가 얇아질 거고 음식 가격은 다 폭등할 거고 그다음에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곡물, 식료품, 필수품들에 대한 모든 가격들이 다 올라갈 건데 과연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돈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적은 이번 1분기가 거의 고점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분기, 2분기가 고점이 되면서 피크아웃이 돼서 올해 3분기, 4분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실적들이 다 기술주들, 성장주들은 다 쪼그라들 겁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될 거다, 침체가 될 거다,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나빠지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좋아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나 안 먹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안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괜찮아요. 뭐 10년 동안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뭘 먹어야 돼요. 쌀을 안 먹으면 밀가루를 먹어야 되고 밀가루를 안 먹으면 떡볶이라도 먹어야 되고 뭐 하여튼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체품들도 가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것도 그 이유들이 다 있으니까 뭐 운송료 가격이 운임 가격이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인건비가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공장에 생산되는 그 제품 단가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전기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치킨 가격을 2,000원을 올리든 뭘 하든 다른 것들도 다 올라가니까 그냥 그걸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수혜줍니다. 그래서 어제 재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움직였던 이유들도 재지 가격이 지금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운임 가격도 상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 뭐 손해보고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안 만들어서 여러분들 종이 이제부터 모든 종이들 다 안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그것들은 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계속 올해 내내 계속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지금 차익 실현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강했었죠. 팜스토리, 한탑, 대한제당, 그다음에 한일사료 아침까지만 해도 강했는데 제가 왜 급등한 종목들을 싫어하냐면요.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급등했던 종목들은 한 방에 박살납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차트 봤을 때에서 한탑 지금 16% 박살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빠질 때는 한 방에 빠져요. 제가 그래서 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떠 있는 종목들은 하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한일사료도 지금 14%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고 팜스토리도 올라갈 땐 좋았죠. 근데 지금 오늘 고점에서 따라붙은 사람들은 지금 고점 대비 18% 올라갔으니까 빠진 게 지금 10%니까 한 방에 오늘 최고점에서 정말 운이 없게도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28%를 한 방에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8%를 만약에 깨져 있다, 마이너스 20% 깨져 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방법은 반등주택 팔아야 되는데 이게 반등을 안 주면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손실로 마이너스 30%, 40%, 50%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떠 있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제가 뭐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좋다라고 얘기한 건 맞지만 그게 바닥에 있을 때 좋다고 했던 거지 떠 있을 때에서 사라는 얘기는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거였으면 어제에서도 한탑 따라가세요. 뭐 아니면 뭐 지금 고점에 있는 거 이지바이오 팔지 말고 더 따라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있는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시장이 지금 막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갑니다. 여전히 중소형주 테마주를 강한데요. 가령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중앙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지금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성에너지는 상한가를 갖고요. 이쪽은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지금 한신기계라든지 원전 테마주들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은 또 움직여요. 또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오늘 같은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장세에서도 플러스가 나오고 버티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2,600만 일단 안 깨지면 2,600만 일단 안 깨지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흔들릴 수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종목들이. 근데 시장은 2,600만 지지가 되면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더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종목들이 일단은 아직은 먹구름이 지금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하박 경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중국 시장도 어제 막판에서 미끄러졌는데 중국 시장도 그러니까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하루 이틀 정도 하반경을 준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또다시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5월 11일 날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뭐 인수위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또 하면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그쪽 관련주들에 대한 소비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지수는 오늘 2,60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오늘 내일 잘 살펴보시고 2,600이 깨지면 한 단계 더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여기서 10%는 더 빠질 거예요. 2,600이 깨지면. 그 2,600이 깨져도 밑에 저점이 있긴 있어요. 2,591이라고.
그래서 2,600이 깨지면 2,591도 깨지는 거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는데 최대한 안 깨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서는 2,600이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 버텨주면 그나마 오늘은 잘 넘어가는 거다라고 일단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월요일부터 시장이 빠질 거니 관망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진짜 빠지고 있습니다. 2,600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봐야 한다 의견 주셨고요. 여전히 테마주만 좋은 장세다. 비료 사료주들 좀 좋다고는 하지만 떠 있는 종목은 아니다 말씀 주시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다 같이 빠지고 있는데요. 자, S&P 반도체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애경산업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목요일에 편입된 오리온은 마이너스인데 금요일에 편입된 오리온은 3.2% 수익을 달성했네요. 개별 전문 총 누적 수익률 158.6%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파란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 일진전기 모두 파란불 켜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카프로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카프로입니다. 근데 카프로는 별로 흔들림이 없죠. 자, 지금 이제 비료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로 일단 이쪽을 공략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비료 관련주들이 지금 죄다 하한가를 가게 생겼어요. 지금 마이너스 17%, 21%, 15%, 10%, 그러니까 10%짜리가 많아요. 마이너스. 자, 근데 얘네들이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하한가를 가거나 계속 떨어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먼저 떨어지면 애들이 또 다시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카프로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일단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조정받으면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에다가 그래서 얘네들이 카프로락탐이라고 나일론에 대한 그 원료를 그러니까 이 원료 가격이 다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카프로락탐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수혜주로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조정시 그러니까 오늘은 종목들을 딱히 쉽게 공략할 만한 것들은 없고 조정받으면은 뭘 공략하느냐에 대한 카프로를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비료 관련주들이 죄다 지금 마이너스 20% 폭락하려고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그래서 그 전략은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일진전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전력 테마, 전선 테마 이쪽인데 일진전기. 많이 안 빠져요. 차트도 일단 전저점이 여기가 지지가 되고 있어서 뭐 흔들리다 말다가 뭐 거래량도 없죠. 다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침에서 잠깐 아침도 아니고 어쨌든 마이너스 한 1.1%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황인데 뭐 다소 흔들리더라도 지금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올라가는 듯 했더니 오늘 마이너스 16% 박살나두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양반인 것 같고 지금 뭐 대부분 종목들이 2% 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래도 원전 테마,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인수위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꺼낼 거고요. 원전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여름이 되거나 항상 그러면 이제 전력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아니면 전선 테마 아니면 전력 테마 아니면 뭐 이런 이슈들이 한 번씩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대. 이렇게 조정받다가 다시 들어주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버텨도 이쪽은 그리고 원래 시장이 지저분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원래 원자력 테마라든지 이쪽 애들이 잘 움직였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뒤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뭔가 이슈가 좀 오면 그때는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하나를 볼 텐데요. 대주산업이었는데 이거 대주산업 잘 버티고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이제 급등 과열에 걸려가지고
지금 급등 과열이 걸려가지고 거래가 30분에 한 번씩 되는데 지금 나머지들 폭락 나오니까 이제서야 좀 빠지네요. 자, 빠지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수익 난 사람들은 이미 많이 챙겼을 거고 지금도 팔아도 수익이죠. 그렇죠? 잘 챙기고 조정받으면 더 빠지면 다시 밑에 사야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드렸냐면 1,960원에 드렸어요. 됐다 싸게 드렸죠? 1,960원. 여기서 추천한 종목 여기서. 그래서 최근까지 어제 그저께까지 119.9% 거의 120%의 수익률을 드렸던 종목인데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면 됩니다.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면 돼요. 그래서 비료, 사료, 이 원자재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겁니다. 흔드는 건데 이 흔드는 게 세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30% 빠지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 30% 정도에서 40%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림이 심하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 한들 뭐 일진전기 어제 들어갔던 종목이 뭐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뭐 30% 40% 빠질 거냐? 안 그래요. 올라갔고 뭐 급등한 종목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들어가서 올라갈 때 팔 거냐? 아니면 좀 위험하지만 어제 같은 자리에서 한 탑을 쫓아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그 모험을 걸어가지고 수익 나면은 10% 20% 먹지만 깨지면은 20% 30% 박살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초보자들이 많은 방송이잖아요. 지금 이 방송은. 그래서 항상 저는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빨리 안 움직여요. 뭐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일진전기 같은 종목이 좋고 그다음에 대주산업은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대주산업 일단 AS를 해드렸고요. 지금 저 떨어진다고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빠져야 돼요. 나머지들도 지금 상태들이 다 시퍼래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의 표육 종목인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사실 이것도 지금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 가격은 4,500원 이하로 보겠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쪽 애들이 저렇게 20% 10%씩 떨어지게 되면은 4,400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가격에서 사지 마시고 눌림목이에요.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 눌림목을 주면 조정을 받으면 그때에서 싸게 사서 왜냐면 차트가 길게 보면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서 뭐 이 정도 떠 있으면은 뭐 펄어비스는 떨어지는 이유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펄어비스는 이렇게 보면 길게 보면 여기서부터 몇 프로가 갔냐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390%. 그 작년에 이거를 3만 원대인가 4만 원대인가 추천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펄어비스가. 그래서 200%인가 300%인가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고 여기 잘하면 수익률을 순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없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카프로는 길게 보면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서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도 싸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전에서 여러분들한테는 4,000원 추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번 더 떨어지면은 오늘 장중에서 뭐 4,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의 표육 종목은 카프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 종목 카프로 만나고 왔습니다. 농업 관련주죠. 쫓아가지 말고 떨어지면 사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4,500원 이하로 잡아주셨네요.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저 마니커 FNG고요. 네. 8,860원에 15% 매수했어요. 15%? 네. 8,000원대면은 예전에 사신 거네요? 한 3, 4년 되는 것 같아요. 그 3, 4년 동안 이게 빠질 때 거의 반토막도 났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갖고 마음고생이 많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찍은 다음에 제가 이거 실전 매매 정수 열심히 보셨다면 제가 올 여름에는 닭고기 관련주 한번 움직일 것 같다 그랬었는데. 작년에도 좀 그 말씀도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많아지니까 돈도 없고 또 무섭기도 하고. 비중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요. 제가 일단은 그러니까 작년에서도 닭고기 관련주들을 얘기할 때에서 당장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죠. 그때 네. 이제 닭고기 관련주들, 삼계탕 관련주들, 그러니까 복날이 네. 되면 그때는 움직일 것 같다라 얘기했던 게 작년에 안 갔어요. 네. 작년에 삼계탕 관련주들이 안 갔는데 그러니까 몸보신 관련주를 왜 안 갔냐면은 이게 매년 가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소금수를 주거든요. 아, 예. 그래서 작년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서 다들 올해도 닭고기 관련주들이 움직이겠구나 하고 다 들어갔는데 웬걸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네. 죄다 물려있다 보니까 지겨운 사람들이 이미 다 손절이 나갔을 거. 그래서 올해는 한번 움직이겠다 싶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또 얘기했던 게 음식업종들이 앞으로 이제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소비주 쪽에서 음식업종은 장기적으로 볼 때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갖고 얘기했던 건데 근데 그때는 작년에서는 그냥 대충 얘기한 거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차트 모양도 괜찮아졌고 바닥에 있고 거래도 이제 슬슬 실리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너무 물린 게 또 금액이 또 높기도 하니까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떨어질 때 흔들릴 때에서는 수익 나신 분들은 챙겨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뭐 팔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한 25%, 25%, 25.2%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고가에서도 지금 14%나 떨어졌고 그래서 네.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버텨야죠, 뭐. 장기적으로 보고. 네. 왜냐면 지금 뭐 이제 닭고기, 그러니까 치킨 가격도 이제 인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닭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할 거고 뭐든지 다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이슈로 뭐 눌림을 받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8,000원의 문제가 아니고 뭐 10,000원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길게 보세요. 어차피 물려갖고 네. 더 떨어지면 당분간은 떨어질 수 있어요.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한 5,500원에서 5,000원으로 밀리면 그냥 더 사버리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자,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자, 원전 테마인데요.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빨간색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뭐 끝난 거는 아닙니다. 한 30-40% 떨어지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재미없었죠. 계속 횡보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움직이듯이 또 테마는 또 움직일 텐데 그 한 달에서 뭐 보름 정도 떨어질 때 그 종목들이 30%에서 40% 마이너스가 될 때에서 그 돈들이 딴 데로 다시 옮겨가고 또 매매가 될 텐데 지금 보면은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그다음에 두산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쪽에 이제 원전 테마 관련주 쪽에서 움직임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고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 8만 원까지 빨리 가려면은 일단 이쪽 테마주가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좀 무거워갖고 한전기술이 아니고 딴 쪽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같은 한전 쪽이라면 근데 뭐 비슷비슷한데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이나 한전산업, 한전기술 뭐 비슷비슷하네요. 일단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78,500원으로 올라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세요. 왜냐하면 저쪽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원전 테마 쪽에서 좀 가벼운 쪽이 유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보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네마스터. 거의 뭐 잠수 타고 있죠, 종목이. 매수 가격 21,000원에 30%. 딱 한 번만 탁 치고 올라오면 참 좋을 텐데 그 한 번이 40%예요. 수익이 올라오려면 여기서 21,000원까지 올라오면 한 4%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44% 올라오는 게 확실하다면 삼성전자 빨랑 손절하고 일로 들어가는 게 3배 이상 더 유리하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고점에 빠져봐야 뭐 20%밖에 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게 올라오기 쉽느냐? 아니,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이렇게 올라오면 참 좋을 텐데 뭐 거래량도 없고 계속 횡보하고 있고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되 13,000원이 안 깨진 선에서 보유는 가능하죠. 깨지면은 계속 잠수 타면서 밑으로 계속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13,000원짜리가 지지가 돼야 되고요. 지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일단 이번 주는 하방 경직을 줘야 되는 거 수요일이니까 벌써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뭐 그 안에 빨간색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 주면 더 좋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얘를 사는 키네마스터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다음 주든 이번 주 말이든 이렇게 반등 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에서 종목이 뭐가 움직이는지를 찾으세요. 원전 테마가 움직이는지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또다시 음식 업종이 움직이는지 뭐 등등 하여튼 테마를 찾아가지고 그쪽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쪽으로 교체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면 손실이 커가지고 그냥 보유해야죠 뭐. 그래서 교체가 힘들면 그냥 내비둬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 시세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내비두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냥 예상을 해보면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저럴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종목 교체를 시장이 반등 나오는 날 강한 섹터로 달라붙어서 매매를 하는 게 빠져나오기는 더 유리하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13,000원이 지지가 되면은 일단 손절보다는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인데요. 한화. 예, 35,000원에 30%인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을까요? 중장기적으로요? 35,000원에 30%. 예. 일단은 종목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당연히 봄에서는 좋아지고 여름에서는 강해지고 가을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사그러들고 겨울에서는 안 좋을 건데 얘는 지금 가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가을과 겨울을 잘 견뎌내면은 봄, 여름 다시 찾아오면서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사이클에 걸려 있으니까 뭐 가지고 있어봤자 빠질 일만 있을 겁니다. 한 6개월 정도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이요? 네, 6개월 정도는 2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35,000원만 가면 된다라는 관점이라면 뭐 2만 원 찍었다가 뭐 재수 없어갖고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얘도 버틸 수는 없겠죠. 그때는 2만 원까지. 그럼 지금 있을까요? 하락 사이클 왜냐면 예전에서 저점 찍은 자리가 11,000원짜리도 간 적도 있고 2만 원짜리도 뭐 얼마든지 내려오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럼 사이클이 그러면은 뭐 교체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보유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35,000원, 4만 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6개월에서 1년 예.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가 뭐 2년째, 3년째에서 올라가는 걸 버틸 수 있다면 그러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 힘듦을 못 견디겠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겠다. 그럼 이미 벌써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또 2만 원까지 내려간다면은 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냐면 시장이 제가 하락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승장이 아니에요. 예, 예. 하락장이고 모든 기업들의 실적들은 올 연말 보면 다 박살이 나 있을 겁니다. 내년도 암울하다 그럴 거예요. 다 움직이는 게 다 중소형 테마주들만 움직여요. 예. 근데 하나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 되고 하나 또 그룹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주사이긴 한데 거의 뭐 태양광 섹터라든지 화학 섹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몰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제가 볼 때는 상태 안 좋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보다는 원전 테마가 더 저는 좋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올라갈 모멘텀보다는 떨어질 모멘텀이 아직은 더 크고 그럼 그러니까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가장 좋은 모멘텀은요. 너무너무 쌀 때가 제일 좋은 모멘텀이거든요.
삼성전자 진짜 2만 원 가면 그거보다 좋은 모멘텀은 없어요. 너무 싸다는 거. 물론 2만 원 안 가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에도 5만 원은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5만 원은 보고 있는 건 맞는 건데 2만 원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10년 안에는 진짜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되고 이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종목들은 아주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아주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로 하는 거는 저는 다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도 장기 투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2만 원 정도는 내려온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뭐 반등 때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보다는 이거보다 좀 비싸게 팔아야죠. 한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2,600이 아직은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에 바닥을 잡고 올리면 상승장은 아니어도 지수가 2,700에서 2,750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박스권장. 그쯤 올라오면은 한화라는 종목도 못해도 3만 원에서 3만 1천 원은 올라올 겁니다. 마찬가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때에서 손절지를 차라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매매로 돌리는 게 빨라요. 예. 최근에 테마주들 지금도 보면 중앙에너비스 날아다니는 거 봐봐요 지금. 테마주들이 이래요. 네. 그럼 조만간에 그래. 원전 테마주들도 인수위에서 막 뭐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 원전 테마주들도 원래 저렇게 한 번씩 튀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를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테마주로 들어가서 5% 10% 먹고 팔고 또 5% 10% 먹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등 줄 때 예. 반등 줄 때 다시 잘 손절을 하시거나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TX 중공업이요. STX 중공업.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320원인가. 아, 이것도 30%. 그 갖고 있는지 좀 오래되셨죠, 이것도? 꽤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예.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은. 예. STX는 어떻게 됐나? STX도 비슷하네요. 일단 반등을 조만간에 줄 것 같기는 하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되 매수 단가 높아갖고 얼마 정도에 좀 팔아야 될까요? 올라오면. 그거를 지금 속단할 수가 없는 게 과거에 이렇게 바닥에 있었던 상황에서 많이 갔었던 전적이 있었던 게 STX도 그렇게 간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페노션도 그렇게 간 적이 있고 HMM도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예. 예. 얘는 이제 조선기자재 쪽인데 일단은 가져가시다가 5,700원대가 이제 정고점이니까 팔란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다시 질문 주세요. 예. 다시 전화 드릴까요? 네, 거기 정고점으로 올라오면 전화를 주시고 네. 왜냐면 장기 투자하면은 10,000원도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라서 아, 그러면 장기 투자 해야죠. 그러면. 일단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시장 네. 특성을 많이 타다 보니까 또 시장이 빠지면 네. 네. 먼저 빠져봤자 지전에 이제 고생했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더 이상 뭐 이렇게 많이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얘는 거의 코로나 때 상황,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때는 1,255원까지 빠졌었네요. 코로나 때 1,255원이 저점이네요. 예. 그러니까 요번 타이밍에서 7,500원 정도만 올라도 좀 손절하는 관점으로 가면서 일단 5,700원 오면 질문 다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오늘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나 보네요. 이제 조선기자재 쪽이었는데 얘도 매수 가격은 13,550원에 비중은 10%. 설마 오늘 사신 건 아닐 거고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렸을 때는 일단 먼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수익 났을 때에서 그냥 쳐다보지 말고 한번 파시지. 태용이 몇 년 전도서부터 해서 이게 그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네요. 이게 계속 적자 하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은 다시 올라올 때 수익 날 때 파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불복인데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래도 상당 기간 상승하거나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 2010년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거래 정지됐다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뭐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 이후에서 2015년도, 16년도 그쯤서부터 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거래 정지됐다가 살아났는데 또 얘네들이 또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이 자주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정지가 풀렸다 그래서 살아났다 그래서 안심할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래 정지가 풀려가지고 일단 수익이 나게 되면 일단 먼저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꼭 사고 친 놈들이 꼭 사고 친다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흑자 전환했으니까 그럴 걸 가능성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래서 다시 수익이 나면은 일단은 챙기시는 전략이 좋고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경우는 일단은 희박하니까 다시 거래 정지돼서 상장 폐지된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아예 급등을 하든가 급락을 하든가 그냥 천천히 가는 경우들보다는 그냥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의견은 수익 나오면 일단은 빠져나오자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스마트 매수 가격 5,460원에 25%. 진작에 이거는 여기서부터 해서 손절을 감행을 하거나 조금 종목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비주 쪽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갈아타봤자 어차피 소비주도 안 움직이니까 소비주 쪽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미 벌써 3월 달에서 제가 단행을 하라고 저녁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약한 종목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빨랑빨랑 팔아서 3월 30일 날, 31일 날, 말일 날에 계속 얘기했던 게 그 내용이었죠. 진단키트는 끝났다. 그쪽을 팔아서 비료주, 사료주, 그 다음에 소비주로 갈아타야 된다를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이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세요? IHQ요. IHQ.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30원에 20%입니다. 1630원에 20%. 네네. 지금 이쪽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이전에서 여기서 손절을 했었어야 돼요. 이 앞전에서. 네.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네. 글쎄요, 지금 이쪽에 엔터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시장도 별로고 죄다 지금 소비주 아니면 음식업종 아니면 뭐 비료 사료 관련주 쪽으로 이슈가 몰이가 될 거라 이건 시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장기해도 종목은 괜찮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네. 시장이 안 가고 엔터주들이 안 가고 이게 OTT 관련주 쪽이잖아요. 이쪽이 이슈가 되면서 막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고생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를 해야 돼요. 할까요? 지금 비중 20%신데 한 절반만 줄였다가 네네. 절반은 그냥 장기 투자로 냅두면은 나중에 시장이 뭐 맨날 빠지겠어요? 어느 정도 빠지면 지수 한 2,000개 깨지면은 바닥 치겠죠? 네. 그래서 2,000까지는 아직 600포인트가 남았기 때문에 60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얘도 떨어질 거예요. 아마 얘도 아마 1,000원이 깨질 것 같은데 그럼 1,000원이 깨지고 뭐 800원까지 내려가고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겁니다. 아마 뭐 정말 많이 떨어지면 500원인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면 나중에서는 바닥에서 폭등하면서 올라가면 바닥에서 100%, 5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원래 종목들이 그래요. 폐지하면 상장 폐지나 될까 싶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그래서 정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쭉쭉쭉쭉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서는 뭐 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뀔 수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장 테마라는 게 지금 죄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그렇죠. 손절을 했다가 발매인데 내려오면 그때 내려오면 더 살까요? 그러니까 그게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는 쪽은 또 음식업종이 되거나 인플레이션 관련주, 사료, 비료, 그다음에 음식업종,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 애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건설주들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뭐 건설주가 움직이면 건설주를 따라 붙으면 되지만 이제 원전 테마가 그나마 제일 그래도 인수위에서 이전 계속 이 얘기가 그러니까 당선 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원전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 같은 이쪽으로 먼저 달라붙고 나서 거기서 매매하다가 수익이 나면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쪽을 시장을 보고 아니면 엔터주라든지 OTT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우면 그때에서 이쪽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갖고 있어봤자 안 가요. 계속 횡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슬슬슬슬 쪼그라드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IT들도 그렇고 지금 다 그래요 상황이. 얼마 정도 조금이라도 반등 오면 손절을 하려면 얼마 정도 선에서 손절하면 되겠습니까? 한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네네. 그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을 좀 해볼 필요는 있었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손절해야 되겠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점 카프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4,500원 이하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더 빠지고 있습니다. 0.54% 하락하면서 4,60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오늘 개인만 담아주고 있습니다. 4,11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160억 원, 외국인이 1,896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만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외국인이 매수세였었는데 지금은 매도세로 돌아섰네요. 개인이 836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기관이 797억 원, 외국인이 26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월등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 쪽이 강한 섹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1.39% 하락하면서 2,63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84% 하락한 89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아직 하락세가 멈추거나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은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오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쪽에서 버틸 거냐 이건데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적게 맞으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왕창 맞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막 많이 내리면 뭐 우산이 없어도 뭐 나무 밑으로 숨는다 그러면은 비를 좀 덜 맞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덜 맞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뭐 제일 좋은 게 현금을 갖고 있었다면 그냥 갖고 있으세요. 함부로 사지 말고. 근데 현금이 없고 지금 종목들은 물려 있다면 물려 있어도 그나마 좀 소비주들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원전 테마주들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안 빠집니다. 지금 서전기전은 장중에 플러스도 나고 그러고 있고 비추로테크도 0.64% 플러스고 그래요. 지금 대원전서도 1%밖에 안 빠지고 있고 일진전기도 1.2%밖에 안 빠지네요. 한시기간은 4%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마주들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쪽들은 좀 덜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나머지들은 뭐 2, 3%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2,600이 안 깨졌죠 아직. 그래서 아직 뭐 손절하거나 투매하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무턱대고 막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사고 있죠. 지금 4천억, 코스닥도 869억. 아직은 무턱대고 막 살 자리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한 번 더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충격을 한 번 더 받아요. 근데 2,600을 좀 지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국 시장이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투매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손절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좀 덜 깨지는 쪽은 뭐 저쪽에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쫓아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서 종목들 급등한다고 음식업종들 쫓아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크게 박살날 일은 오늘 없을 거예요. 뭐 많이 빠져봤어야 지금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항공주들, 그다음에 여행주들, 화장품 지금 기껏해야 빠져봐야 뭐 2%거든요. 2%대. 호텔신라도 1.6% 빠지고 있고. 신세계백화점 2.02% 빠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0.93% 올라가네요. 아모레지도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소비주들은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식업종들이 저렇게 힘이 빠지고 차익 실현이 매도가 나오면 다른 섹터로 이게 돈들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게 뭐로 흘러갈지를 아직은 두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원전 쪽에서 움직임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으니까 원전 테마들 잘 보세요. 이러다가 이제 그 돈들이 음식업종 사료 관련주들을 매도했던 그 자금들이 인수위의 발언을 앞두고 갑자기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원전 테마주 좀 잘 보시면 일진전기라든지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서전기전, 세명전기 이게 이제 원전 테마가 항상 움직이면 그러니까 보성파워때 한신기계 이런 데 움직이면은 뒤따라 움직이는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두시면서 뭔가 갑자기 이쪽에서 10% 이상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확 들어가갖고 매매를 쳐야 되는 그런 이제 매매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보시고 지수가 하루 이틀 정도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거를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하면서 이따가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흔들려서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 시장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예상한 게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저는 2650이 깨져야 된다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2650을 한 번은 깰 거다. 깨졌죠? 예상대로 깼는데 2600은 안 깨져야 된다. 안 깨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가봐야 돼요. 2600을 일단 안 깨져야지 뺍니다. 깨지면 그때는 다 도망가야 돼요.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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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텔레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웹젠이고, 백문단가가 한 27,000원 됩니다. 3만 원 가건데 쪼개 빠지건데 이래 잡아가 물리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에 게임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들도 이제 성장주로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도 하고 그다음에 자금도 계속 긴축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성장주들 나스닥 기술주들이 다 빠지는데 뭐 오늘 기사에 보니까 게임주들도 이제 그래가고 떨어지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악재가 먹혀요. 강할 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도 상관없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기사의 악재에 두드려 맞고 지금 떨어지려는 종목들이 지금 도처에 많이 있어요. 펄어비스도 약간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웹제는 그거에 비하면 좀 덜 빠지는 이유는 많이 빠졌으니까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좀 덜 빠지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반등하면 얼마까지 하겠습니까? 반등하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잘 버티고 반등 주면은 한 25,000원 정도? 예. 네, 그 정도에서 일단은 손절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예, 그래서 오면 내가 손절하려고,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오면은 손절을 질문을 주시든 왜냐면 그때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왜냐면은 시장이 언제까지 조정받고 반등을 주더라도 게임주가 앞으로 강세가 될 거면 얘네들이 빨리 움직일 텐데 그럼 아무도 몰라요. 예, 먼저 25,250원까지 가니 200원까지 가는데 내가 못 팔았어요. 뭐 물려있기 때문에 아마 팔기가 어려웠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게임주가 강세로 돌았으면은 그때에서는 제가 상담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갑자기 게임주들이 NFT 이슈 말고도 새로운 이슈를 들고 와서 이게 엄청나게 또 호재가 터지게 되면 또 그때는 또 강세로 돌았으면 제가 또 추천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럴 현상들은 별로 보이질 않아서 일단 25,000원 올라올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뭐 들어오는 방법은 노란톡방에 오면은 그 주소 링크를 드리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 시장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미국 시장 한 번 더 빠질 건지 그리고 빠지고 나서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뭘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종목이 많이 빠지면 안 좋은 종목을 좋은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